송현 어머님의 영상자서전. 네, 안내면에 사는 송연입니다. 대전에서 살았고요. 농촌에 대해서는 이제 친가나 외가에 갔을 때만 갔다 왔기 때문에 농촌 생활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대전에 살다가 5년 전에 귀촌했습니다. 어렸을 때 하고 놀았던 놀이 같은 것이 기억나실까요? 저는 책벌레랑 만화가게, 만화책, 동화책, 책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고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인데 제가 외동딸로 자라다가 9살 때 동생이 생겼어요. 이남 1녀인데 아버지는 군 전역, 이제 만기 전역 하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60 안 돼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80 넘어서 돌아가시고. 이 야구를 언제 시작했어요? 귀촌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남편이 일도 안 하고 나이는 젊고 남편 안내면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해볼까 하다가 예전에 한번 했었던 양봉을 해볼까 하더라고요. 총각 때 해봤대요. 그래서 해보라고 했죠. 취미로 식구들 먹을 거만. 처음 병을 놓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 2통으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10통이 되고 20통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벌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장비도 많고 이게 처음에는 투자를 엄청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 시작했나? 왜냐면 벌이 찐득이로 인해서 찐득이 피해도 많거든요. 너무 키우기가 힘들더라고요. 벌을 키우면서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벌을 키울 때는 집안에다 놓고 많지가 않으니까요. 집들에다 놓고서 이제 뒷뜰에다 놓고 키웠는데 그 말벌이라고 하죠. 너무 많이 날라와요. 그래서 말벌 잡는 일로 시작을 해서 틈틈이 나가서 말벌 잡고 이제 분봉 나면은 그 쫓아다니면서 분봉 난 거 잡아와야 되고 찐득이 약도 조금씩 해줘야 돼요. 가끔 가다가. 그리고 화분이라는 화분 떡도 넣어줘야 돼요. 벌한테. 이거 벌이 잘 크고 있는지 여왕벌이 죽지 않았는지 날아가지 않았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2, 3일에 한 번씩. 벌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일이 있죠? 예. 남편이 취직이 돼서 대전에 이제 나갔는데 갑자기 분봉이 난 거예요. 벌이. 그것도 한 통도 아니고 여러 통이. 막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무에 벌들이 붙어 있다고. 제가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남편한테 급히 연락을 해서 간신히 남편이 와서 그거를 하는데 잡아드리는 게 쉬운 나무가 있고 너무 어려운 게 있어요. 벌도 많이 쏘이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특별히 노하우나 이게 나만의 무슨 그런 저기가 있을까요? 자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주 벌을 들여다보고 자주 벌에 신경 써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밤꿀 같은 거나 벚꿀 같은 거는 잘 안 떠요. 벌도 자기들이 물어온 꿀을 먹어야 면역력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화분 채취도 되도록이면 안 하고 아직은 벌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 벌에 쏘였을 적에는 어떻게 처치를 하셔요? 그냥 둬요. 파스 같은 거 바르고 벌레 물린 데 바르는 거 바르고 그냥 부은 채로 다녀요. 남편이 벌 중독이 왔어요. 많이 쏘여가지고 응급차 타고 119 타고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 2번이나. 네, 그런 어려움이 참 있네요. 이 꿀을 채취한 꿀이 맛이 네. 어떤 맛일까요? 뭐 밤꿀도 있을 거고 예, 예. 아카시아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벚꽃꿀을 채집을 해봤어요. 벚꽃꿀은 채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걸 채집하는 양봉갈은 별로 없고요. 그거는 약간 붉은색이 돌면서 향도 달라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카시아 꿀을 제일 많이 채취하죠.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야생약 꿀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자파꿀이라고 알고 계세요. 자파꿀. 이제 많은 야생에서 피어나는 꽃을 이제 물어오기 때문에 그걸 야생약 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밤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밤꿀은 좀 쓴맛이 나고 약재로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벌한테 먹이고, 주로 아카시아 꿀하고 야생약 꿀을 많이 떠요. 근데 이 꿀이 포도당이 많을 때는 과당하고 포도당이 이제 있는데, 그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천연 비타민이 있어요. 근데 과당이 많을 때는 꿀이 잘 안 솔아요. 솟나고 하죠. 이렇게 사람들의 잘 모르는 것이 설탕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탕꿀이기 때문에 쏜다. 근데 설탕 절대 안 솔아요. 천연 벌꿀만 소는데 그것도 15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솔아요. 그리고 야생약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꿀의 성분 때문에 그게 잠깐 소를 때도 있어요. 그렇고, 이게 농축꿀, 꿀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사양꿀, 농축꿀, 숙성꿀 3가지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숙성꿀인데, 숙성꿀은 벌들이 날갯짓을 해가지고 그 습도를 맞춰요. 끈적임을 이제 맞추는데, 그럴 때 숙성이 돼요. 벌이 그 날갯짓을 하면서 숙성을 시키고, 근데 농축꿀은 숙성되지 않은 묽은 꿀을 떠서 전 처리를 해가지고 농축꿀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영양분이 약간의 손실이 있고, 숙성꿀보다 숙성을 자연스럽게 안 한 거기 때문에 영양가가 조금 덜해요. 그 다음에 보통 알고 있는 설탕꿀이라고 하는 사양꿀. 그건 진짜 설탕을 벌한테 먹여서 토해낸 거. 그렇게 있습니다. 꿀 종류가 산물, 화분이라는 것도 예, 있고, 또 프로폴리스라는 것도 있고, 예.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노얄제리는 이제 여왕벌이 먹는 건데, 그거를 채취해서 이제 사람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왕벌에 영향을 줄까봐 채취를 안 해요.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저희 식구들 먹을 것만 하는데, 망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붙이는 망, 까만 망이 있는데 거기에 벌들이 막 붙여놔요.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프로폴리스를 만드는 거고요. 화분도 문 앞에다가 화분 채취기를 달아놓으면은 벌들이 들어가면서 거기다 떨어뜨려요. 저희도 화분 채취도 안 해요. 왜냐면 벌에 좋지가 않아요.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희같이 소량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그냥 양질의 꿀을 뜨고, 저희는 이제 숙성꿀을 뜨거든요. 양질의 꿀을 뜨고 벌한테 해가 안 가게끔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만든 꿀을 예. 어떻게 판별을 하십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해요. 아직은 지인들만 이제 좀 사가고 지인들 이제 이렇게 소개 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든 꿀이 네. 어떻다 하는 걸 좀 얘기할 만한이기 때문에 좀 마음껏 해보세요. 네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농축꿀과 숙성꿀의 차이점은, 농축꿀은 묽은 거를 떠서 열로 수분을 날려서 만든 그냥 좀 천연 꿀이고요. 그것도 아무래도 영양소 면에서는 좀 농축꿀에 떨어집니다. 숙성꿀에 떨어져요, 농축꿀이. 그 숙성꿀은 벌이 숙성을 시킨 그 자체를 뜨기 때문에 미네랄, 비타민, 포도당, 과당이 아주 충분한 진짜 천연꿀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예. 꿀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미네랄하고 포도당, 각종 영양분, 당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당분도 천연 당분이기 때문에 가끔 소량만 드신다면 당뇨가 심한 분도 괜찮습니다. 천연 당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든지 이제 허와 실이 있는데요. 이 천연 당분이라도 과일에 있는 당분도
그 당뇨 환자한테는 안 좋다고 하잖아요. 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당뇨 환자에 한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1스푼씩 아침 공복에 물에 타지 않고 한 수저 드시면은 그거보다 좀 보약이 없어요. 저희는 학교 다니면서 남편이 고향이 안내면인데 남편이 대전에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교를. 그때 만났습니다. 이녀 일남입니다. 예. 자식들 자랑할 거는 많은데 둘은 교직에 있고요. 딸아이는 아직 대학원 다니고 있고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님 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하시는 것이 뭐 있어요? 난타, 아크릴 페인팅, 그 다음에 검도. 어려운 얘기거든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최대한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움직이면서 배우러 다니고 그러면서 노년을 지루하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무더위에 아들, 딸, 손녀딸, 사위, 며느리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